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박순자 씨 68세입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작은 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순자 씨는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항상 새벽 3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면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향해 김밥을 싸기 시작하죠. 허리가 아프다고 중얼거리면서도 35년간 해온 일이라 손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35년간 학교 앞에서 김밥 장사를 해온 그녀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단무지를 정확히 2개씩 넣는 것이죠. 행운의 숫자라며 큰아들이 2월생, 둘째가 2일생이라고 매일 아침 중얼거리며 단무지를 세어가며 넣었습니다. 아침 6시 김밥을 들고 나가는 길에 경비 아저씨와 만납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을 지날 때마다 화이팅을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 두 사람만의 소소한 의식이었죠. 주방 벽에는 두 아들의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명문대 경영학과, 둘째 준수는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요리하며 사진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랑할 때마다 어깨를 으쓱하며 애엠을 3번 연달아 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웃들은 이를 순자표 자랑 신호라고 불렀죠. 오후 6시 김밥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주방에서 TV를 보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에게 조언을 해주는 버릇이 있었어요. 혼자서도 너무 실감나게 대화하다 보니 이웃집에서 순자 씨 집에 손님이 왔나 하고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3개월 전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 캐리어를 끌고 있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모습과는 달리 초췌해 보였어요. 회사에서 잘렸다며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사는 시간이었거든요. 기쁠 때마다 갑자기 춤을 추는 버릇이 있던 그녀는 아들이 돌아온 날 밤 주방에서 혼자서 트위스트 춤을 추다가 허리를 삐끗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구직 활동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깨우려고 일부러 주방에서 큰 소리로 설거지를 하거나 연기를 하며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수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물을 마시겠다고 했지만 냉장고는 건드리지도 않고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어보더니 뭔가를 뒤적였습니다. 뭘 찾는 거냐고 물으니 그냥 약이라고 대답했죠. 이때 순자 씨가 당황해서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그 모습을 본 민수가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었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일할 때마다 민수가 들어와서 싱크대 서랍을 뒤적이고 나가는 일이 말이에요. 뭘 찾는 거냐고 물으면 소화제라고 답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너무 자주 약을 찾아서 걱정이 되어 삼계탕을 끓여주겠다고 했지만
하루에 3번씩 찾는 소화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의아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순자의 지갑에서 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순자 씨는 기억력이 나빠졌나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똑똑해지는 음식을 찾아보고 호두를 하루에 10개씩 먹고 심지어 주방에서 기억력 업이라고 외치며 머리를 톡톡 두드리기도 했죠.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있었는데 2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은행에 전화해 봐도 정상 출금 내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은행 직원에게 전화해서 한참 동안 자신이 출금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직원이 혹시 카드를 잃어버렸냐고 묻자 주방에서 카드는 여기 내 지갑에 있다며 카드를 흔들어댔어요. 물론 전화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말이죠. 단골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는 말을 꺼내기 전에 항상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마치 스파이가 기밀을 전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순자에게 이리 와보라며 남들이 들을까봐 속삭였는데 여기가 우리 집 주방인데 누가 듣겠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 여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도박을 많이 한다며 옆집 아들도 그래서 부모 돈을 다 썼다는 얘기였죠. 순자 씨는 화가 나서 김 여사에게 우리 민수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김 여사가 공부 잘하는 것과 도박은 상관없다고 하자 그럼 김 여사도 의심하는 거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주방에 자주 들어와서 싱크대 서랍을 뒤지고 순자 씨는 탐정이 된 기분으로 민수를 관찰했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다가 민수와 눈이 마주치면 설거지 안 한 게 있나 봐서라며 어색하게 웃었죠. 순자는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인터넷에서 아들 감시하는 법을 검색해 봤는데 GPS 추적기 설치하기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게 뭐야? 7도 아니고 하며 당황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작은 녹음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가에 가서 녹음기를 달라고 했더니 사장이 어떤 용도로 쓸 거냐고 물었어요. 전자상가 사장이 몰래 녹음하려는 거냐고 묻자 순자 씨가 아니라며 아니 그냥 녹음할 것이 있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범죄자를 잡는 거냐고 농담했는데 순자 씨가 진지하게 그런 것 같다고 답해서 사장을 당황시켰죠. 드디어 D-데이였습니다. 순자는 싱크대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녹음기를 숨기려다가 실수로 설거지용 수세미들이 쏟아져서 주방 바닥이 온통 수세미 천지가 되었어요. 민수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냥 대청소라며 어색하게 웃었죠. 녹음기를 설치하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순자 씨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혼자 주방에서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하며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소리를 들은 민수가 누구랑 통화하냐고 물어서 그냥 요리하면서 노래 연습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드디어 녹음기를 회수할 날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온 소리는 순자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고 또 현금이 없다는 중얼거림, 어디 카드라도 있나 하는 소리, 그리고 카드 사진을 찍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차피 늙어서 뭐에 쓰겠어. 내가 더 급하게 쓸 곳이 있다는 말과 함께 들린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엄마 매일 속아 넘어간다는 말까지. 그 순간 순자는 주방 바닥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충격 속에서도 순자 씨 특유의 성격이 나왔어요. 멍청한 엄마라고? 나 멍청하지 않다며 주방 창문을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배워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순자 씨가 온라인 뱅킹을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계속 틀려서 계정이 잠기고 주방 식탁에서 컴퓨터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며 모니터를 살살 쓰다듬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8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순자 씨는 주방에 있던 계산기를 꺼내 들었지만 숫자가 너무 커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순자는 이번엔 직접 목격하기로 했습니다. 탐정이 된 기분으로 주방 입구에서 지켜봤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문틀에 기대고 있던 몸이 균형을 잃어 쿵 소리와 함께 넘어지기도 했어요. 다행히 민수는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어서 못 들었죠. 드디어 민수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몰래 따라가서 입구에서 듣고 있었어요. 싱크대 서랍을 여는 소리, 카드를 꺼내는 소리, 사진 찍는 소리, 그리고 이번엔 대박 날 거야. 이전 판에서 잃은 것도 다 따겠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민수와 마주친 순자는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끊어져서 나왔어요. 민수는 처음엔 엄마가 감기라도 걸렸나 싶었다고 합니다. 결국 민수는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800만 원이 미안하다고 해결되냐는 순자의 말에 민수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콧물까지 흘리자 순자 씨가 자동으로 주방 휴지를 건네주고는 내가 왜 휴지를 주지 하며 자신의 모성애에 당황했어요. 민수는 결국 주방 식탁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것도 도박 때문이고 3개월 동안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용돈만 조금 빌릴 생각이었는데 중독이 되었다고 했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민이 많을 때마다 주방에 앉아서 찬장과 대화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찬장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찬장 문을 쓰다듬고 고민했죠. 심지어 찬장이 대답한다고 생각하며 응? 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이웃들이 순자네 주방에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이 마치 국가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것처럼 진지했어요. 김 여사는 안경까지 써가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고 박 아줌마는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며 메모까지 했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 전화해 봤습니다. 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죠.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쳐간다고 하니 상담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상담센터 전화를 하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기소개를 3번이나 했어요.
주방에서 한참 동안 이런 식으로 통화했죠. 순자는 주방 식탁에서 민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도 살아야 한다며 민수가 치료받겠다고 상담도 받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몇 번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 진지한 대화 중에도 순자 씨 특유의 습관이 나왔어요. 화날 때마다 주방 식탁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하나씩 꼽는 버릇 말이에요. 첫째 거짓말했지, 둘째 돈 훔쳤지, 셋째 하면서 식탁을 두드리며 따졌습니다. 결국 순자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30일 안에 나가라고 했죠. 순자 씨가 퇴거 통보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말했어요. 마지막엔 거의 외치듯이 말하며 주방 싱크대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순자 씨가 주방에서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하루 종일 켜두다 보니 전기료가 나올까봐 걱정되어서 라디오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야, 너 전기 많이 먹지? 나 가난한 할머니야.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그래, 잘 알았어라고 답하기도 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유로움이었어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누군가 갑자기 들어올까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것, 싱크대 서랍에 중요한 것들을 안심하고 넣어둘 수 있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유를 만끽하며 요리할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유롭다 자유로워하며 즉흥곡을 만들어 불렀는데 이웃이 순자 씨 노래 실력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 돈이 사라지지 않으니 순자에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치과 치료, 새 옷 구입,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순자 씨는 새 옷을 사러 갔다가 젊은 점원에게 할머니 스타일로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점원이 요즘 할머니들도 젊게 입는다며 형광색 티셔츠를 추천했습니다. 결국 나한테는 너무 젊은 것 같다며 무난한 옷을 샀죠. 민수가 없어지자 이웃들과의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 자랑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웃들과 수다를 떨 때 순자 씨가 우리 민수가라고 시작하려다가 아, 맞다. 이제 민수 얘기 안 해도 되라고 하며 손으로 입을 막는 제스처를 했어요. 이웃들도 그래. 이제 순자 씨 얘기를 하자며 웃었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기니 순자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들으려 했는데 첫 수업에서 나무 자세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옆 사람에게 기댔어요. 아이고, 나무가 쓰러졌네라고 하며 웃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수업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죠. 이제 순자는 진짜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털어놓자 친구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표정에서 다 보였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카페에 갔을 때 순자 씨가 아메리카노 하나요라고 주문했는데 점원이 사이즈를 묻자 그냥 어른 사이즈요라고 답해서 모두 웃었습니다. 결국 레귤러로 주세요라고 다시 주문했죠. 순자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꿈들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손자들과 놀아주기, 작은 텃밭 가꾸기. 순자 씨는 주방 식탁에 앉아 버킨 리스트를 작성하다가 제주도 여행, 한라산 등반, 스카이다이빙이라고 적었다가 잠깐 내가 미쳤나 하며 스카이다이빙을 지우고 맛있는 흑돼지 먹기로 바꿨어요.
돈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으니 순자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이라고 계산했죠. 순자 씨는 계산이 너무 즐거워서 주방에 있던 계산기로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며 아이고, 내가 수학 천재였나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심지어 복리 계산기를 검색해보고는 복리가 뭐야? 복 받는 이자인가라고 궁금해했죠. 민수가 떠난 지 한 달,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방에 설 때의 기분부터 달랐어요. 더 이상 오늘은 또 뭔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감이 없었거든요. 순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방 창문을 보며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라고 인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창문이 대답할 것 같아서 응? 하고 기다렸다가 혼자 웃었죠. 어느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받고 있다며 언젠가 당당하게 찾아뵙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순자 씨는 문자를 보고 주방에 앉아 답장을 쓰려다가 말려다가를 몇 번 반복했어요. 잘하고 있구나라고 썼다가 지우고, 엄마는 괜찮다라고 썼다가 지우고, 결국 핸드폰을 서랍에 넣고 나중에 생각해보자며 미뤘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이런 철학적 깨달음을 얻고 나서 순자 씨는 이웃들에게 인생이란 말이야 하며 철학자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가 순자야, 너 책이라도 읽었니라고 묻자 아니야. 주방에서 혼자 생각하다 보니 깨달은 거야라고 멋있게 답했죠. 순자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밥 장사만 35년 했던 그녀가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보기로 했어요. 카페 사장이 커피 만들 줄 아냐고 묻자 순자 씨가 믹스커피는 잘 타요. 그리고 35년간 주방 일해봤다고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사장은 주방 경험도 중요하다며 웃으며 순자 씨를 뽑아주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며 순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젊은 손님들이 할머니, 커피 맛있어요 라고 하면 순자 씨는 에헴, 35년 김밥 경력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손님들은 김밥이랑 커피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지만 순자 씨는 정성은 똑같다고 답했죠.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의 어머니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아들이 도박을 한다며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어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상담을 해주면서 순자 씨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이라고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나니 그 어머니가 선생님,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순자 씨가 선생님이라니 그냥 주방에서 깨달은 것들인데라며 쑥스러워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카페 일도 재미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무엇보다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순자 씨는 카페 단골들과 친해져서 순자 할머니 팬클럽이라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라고 물으면 순자 씨는 최고야라며 엄지척을 해주었죠. 둘째 아들 준수가 찾아왔습니다. 형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든요.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묻자 내가 바쁜데 무슨 이라고 답했습니다. 준수가 앞으로 매달 용돈 드릴게요라고 하자 순자 씨가 아니야. 엄마가 이제 카페에서 일해서 돈 벌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준수는 우리 엄마 멋있다고 했고 순자 씨는 애엠을 3번 연달아 했죠. 민수에게서 간간히 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고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순자는 여전히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수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순자 씨는 주방에서 그래도 내 아들인데라고 중얼거렸는데 이웃들이 또 시작이네라고 농담했어요. 하지만 이젠 걱정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죠. 순자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려보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창업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엔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카페 창업에 대해 주방에 앉아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는데 시니어 창업이라는 말을 보고 시니어가 뭐야? 나 시니어인가라고 궁금해했어요. 검색해보니 고령자라는 뜻이어서 고령자라니. 나 아직 88회라고 웃었죠. 어느 평범한 오후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자는 문득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순자 씨는 주방 창문을 보며 박순자, 넌 정말 잘했어라고 자화자찬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과 하이파이브라며 창문에 손을 갖다 댔는데 차가운 유리에 손이 닿자 아이고 차가워라며 웃었죠. 민수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순자네 김밥 카페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김밥과 커피를 함께 파는 독특한 컨셉이 소문나서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카페 오픈 날 순자 씨는 너무 긴장해서 첫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90도로 인사했어요. 손님이 사장님, 너무 정중하시네요라고 하자 에헴, 서비스 정신이 남달라요라고 답했죠. 어느 날 카페에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민수였어요. 1년간의 시간이 두 모자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을 때 순자 씨가 너무 당황해서 어머 드실래요라고 손님처럼 대했어요. 민수가 엄마 저 아들이에요라고 하자 순자 씨가 아 맞다 깜빡했네라며 웃었죠. 민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루어낸 변화를 보며 감동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몰랐다고 했고 순자는 너도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라고 답했습니다. 민수가 엄마 김밥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하자 순자 씨가 우리 단골 손님이니까 서비스 많이 넣어줄게라고 하며 김밥에 단무지를 3개나 넣었어요. 민수가 엄마 너무 많아요라고 하자 사랑의 단무지야라고 답했죠. 이제 순자와 민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지만 서로를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민수가 가끔 카페 도와드릴까요라고 했을 때 순자 씨가 그래. 그럼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주겠어라고 농담했습니다. 민수가 엄마 저 아들인데라고 하자 사업은 사업이야라며 웃었죠. 이제 순자는 비슷한 상황의 어머니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페가 그런 어머니들의 소소한 모임 장소가 되었거든요. 어느 날 상담을 해주다가 순자 씨가 제가 인생 선배로서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경험 선배로서라고 정정했죠. 순자의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킨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것이었죠. 카페가 성공하자 순자 씨는 내가 CEO야라고 자랑했어요. 이웃들이 CEO가 뭐야라고 묻자 최고 경영자라고 설명했는데 김 여사가 그럼 나도 우리 집 CEO네라고 하자 모두 웃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한 순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녀는 카페 주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순자 씨는 연습을 위해 카페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말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다. 너무 딱딱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가벼워. 결국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자고 결정했죠. 드디어 카메라를 향한 순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박순자예요. 68세, 평범한 어머니였죠.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되거든요. 메시지 중간에 순자 씨가 감동해서 눈물이 났는데 티슈로 눈을 닦으면서 아이고, 화장이 번져서 판다가 될까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편집자도 그 장면을 그대로 남겨뒀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68세에 카페를 연 제가 증거거든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순자 씨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인사하는데 너무 열심히 흔들어서 팔이 아팠나 봅니다. 아이고, 팔 아파하며 웃는 모습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6개월 후 업데이트입니다. 순자네 김밥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전합니다.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머니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우리 사회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와 의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8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은 순자 씨. 그녀의 작은 카페는 이제 단순한 사업장을 넘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꾼 큰 변화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